암세포를 감시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은 더 소홀해지는 거죠. 소화기관이 지치면 회복도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소화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무려 인체 에너지의 60%가 소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 위장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혈액이 위장으로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무려 20-30%가 소화기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 후면 식곤증 생기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혈액이 위장에 몰리고 뇌에서는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소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바로 소화 효소를 계속 우리 몸이 끊임없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위산도 분비해야 되고 담즙도 만들고 또 분비해야 되고 또 췌장에서는 또 췌장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를 또 다 만들어야 되죠. 또 장을 또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면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되는데 적어도 3시간에서 4-5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5시간 정도가 걸리는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3번을 먹으면 사실 우리가 계속 한 4-5시간 간격으로 계속 소화기관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간식을 더 드시고 또 나는 3끼로 안 돼서 5끼 먹는다, 6끼 먹는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물론 소식으로 좀 6번 나눠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소화기관을 계속 일하게 한다라는 차원에서 사실 건강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식 그리고 간헐적 식사도 있듯이 소화기관을 위해서는 조금 적게 드시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또 질병 상태에 있는 분들은 내 몸이 현재 회복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제가 건강한 세포 재생에 늘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우리 몸은 낡아진 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을 수 있는데 1초만 해도 수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세포 재생의 일을 늘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회복을 좌우하게 되겠죠. 근데 이 소화 에너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 세포 재생, 회복, 건강한 회복력에 있어서는 에너지를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의 에너지를 조금 줄이는 것, 소화를 좀 편하게, 소화가 용이한 식사를 하는 것은 건강한 세포 재생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사실 식사하시고 나면 또 소화시키느라고 기력이 떨어진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먹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제가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음식 자체만 중요하고 소화의 방법, 식사의 방법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에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몸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어떻게 하면 소화가 잘 되고 내 몸에 어떤 음식 소화가 안 되는지 또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배합인지 식사의 어떤 방법, 원칙들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소화기관이 지치면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하면 가장 빨리 떠오르는 장기가 간이죠. 그 간과 그리고 장이 우리 몸의 주요 해독기관입니다. 간에서는 이 혈액의 독소를 걸러내고 또 장에서는 이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일단 해독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간은 소화효소도 만들고 담즙도 생성하고 또 영양소를 대사하면서 그 다음 해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으면 일단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잖아요. 당장 소화가 먼저 우선이고 해독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소화를 해야만 독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인체는 소화를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또 독소가 늘어나게 되고 몸에 쌓이고 또 염증이 생기고 또 회복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관이 지치면 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면역력의 70%는 장에 달려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소장 점막에 파이어판이라는 수많은 림프구들이 있고 장 관련 림프 조직이 또 있습니다. 이곳에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고 훈련을 받고 면역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이 음식물이 있는
흡수되고 빠져나가는 통로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장 점막도 손상이 될 수 있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장내 환경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소화불량 독소들이 면역세포들을 더 자극하게 되고 지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독소와 싸우느라고 정작 암세포를 감시하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은 더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관이 지치게 되면 면역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관이 지치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당연히 이것은 전신의 회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영양소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수가 안 되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몸에 흡수돼야 되는 탄수화물, 지방, 에너지원도 있고 또 체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 이 탄단지를 영양소로 우리 몸에 잘 흡수시키는데 꼭 필요한 조효소들의 원료인 비타민, 미네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이 영양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세포를 만들고 또 효소를 만들고 또 면역세포들의 에너지원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몸에 영양도 떨어지게 되고 회복 능력, 면역력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 치료 중에는 더 잘 먹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항암제의 강한 독성을 또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세포 손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정상세포도 같이 손상이 되잖아요. 또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를 쓴다 할지라도 2차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암 중에는 더 열심히 우리 몸이 점막에 영양을 잘 제공을 해서 점막세포를 잘 복구하고 영양을 잘 흡수시키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더 빠르게 촉진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죠. 특히 이미 독소와 염증이 많은 몸이기 때문에 이제 항산화 영양소들, 항산화가 잘 되는 음식들의 영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도 잘 이겨내고 또 계속 튼튼한 이 체력을 유지하면서 다음 치료들을 계속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될 경우 이런 영양소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치료가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소화기관의 피로는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우리 몸에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 있죠. 이 호르몬의 무려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의 또 원료이기 때문에 멜라토닌, 세포 재생에 필요한 호르몬이고 숙면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세로토닌 생성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우울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생각이 좀 더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의욕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사실 의욕이 넘치기보다는 좀 떨어지고 또 약간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암 전체가 암이라는 질병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고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는 것도 상당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 장 기능 저하, 또 이 호르몬 생성 능력 저하로 인해서 뇌기능 떨어지고 심리적인 안정감, 집중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또 늘 뭔가 무기력하고 다운이 되는 의욕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치료에 있어서 예후가 너무 좀 좋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긍정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상태에서 온몸 전체가 회복 능력이 빨라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소화기관의 상태를 꼭 좋게 해서 이 치료에 대한 의욕도 또 희망 이런 것들을 꼭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